성인 70%에게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하겠다던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는 한 달가량 늦었지만 결국 달성이 됐습니다. 돌파 감염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지만 전체 감염 가운데 돌파 감염 비중은 1%도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뉴욕시가 오는 16일부터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적용합니다. 9월 13일부터는 식당이나 헬스장 등에 들어가려면 접종 사실을 의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국무부가 한국의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반영해 여행 경보를 2단계 강화된 주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성추행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성인 70%에게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하겠다던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는 한 달가량 늦었지만 결국 달성이 됐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확진자 증가세가 다시 백신 접종률을 뒤늦게나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코로나19 데이터 국장인 사이러스 샤파 박사는 어제 트위터를 통해 최소 1회 백신을 맞은 미국 성인의 비율이 70%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금까지 18세 이상 성인의 70%인 1억 8,076만 명이 최소 1회 백신을 맞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당초 7월 4일까지 성인 70%에게 최소 1회 백신을 맞히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한 달 늦게서야 이 목표를 달성한 겁니다. AP통신은 백악관이 성인 70% 백신 접종 이정표에 도달했지만 축하 행사도 없었고 새로운 목표치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독립기념일까지 성인 1억 6,500만 명에게 2회차 백신 접종까지 완료하겠다는 목표도 세웠지만 현재 완전 백신 접종자는 이 목표치에서 850만 명이나 모자란 1억 5,65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트위터에 잇따라 글을 올리며 백신 접종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놀라운 진전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고 백신 미접종자들 사이에서 대유행이 일어나고 있다며 백신을 맞자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늦긴 했지만 이런 목표 달성은 최근 델타 변이로 인한 위기감에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가 백신 접종 독려에 나섰고 백신 거부 정서가 퍼진 플로리다와 텍사스 등 남부지방에서 신규 감염자와 입원 환자가 급증한 것이 그동안 백신을 맞지 않았던 사람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돌파 감염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지만 전체 감염 가운데 돌파 감염 비중은 1%도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돌파 감염으로 입원하는 경우는 0.004% 미만이었고 사망하는 경우는 0.001%도 되지 않았습니다. CNN은 카이저 패밀리 재단이 정부의 공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백신을 완전히 맞은 접종자들의 돌파 감염 비중은 1%도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정부는 돌파 감염 사례를 보고할 때 입원이나 사망을 야기한 경우만 계산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백신을 완전히 접종한 사람들 가운데 돌파 감염돼 입원하는 경우는 0.004% 미만이고 돌파 감염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0.001% 미만이었습니다. 즉 1억 6,300만 명의 백신 완전 접종자 가운데 약 6,600건의 돌파 감염이 발생한 겁니다. CNN은 카이저 패밀리 재단의 이런 분석은 어떤 종류든 돌파 감염 자체가 극히 드물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전주의 절반가량에서 코로나19 돌파 감염이 보고됐는데 각 주에서 백신 완전 접종자의 돌파 감염 비중은 1% 미만이었습니다. 비중이 가장 작은 지역은 커네티컷으로 0.01%였고 오클라호마가 0.9%로 가장 컸습니다. 또 신규 감염의 90% 이상, 특히 입원과 사망을 야기한 감염의 95% 이상은 백신 미접종자에게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가 오늘 16일부터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적용합니다. 9월 13일부터는 식당이나 헬스장 등에 들어가려면 접종 사실을 의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T2 NYC 패스로 불리는 이번 조치는 식당 실내 식사와 영화관, 체육관 등 실내 오락시설 이용에 적용됩니다. 8월 16일부터 시행되는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는 직원과 고객 모두에게 적용되며 초중 고등학교가 개학하고 주요 기업들이 사무실 출근을 재개하는 9월 13일부터는 의무화로 전환하고 규정 준수 여부를 단속하게 됩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뉴욕시 식당, 헬스장, 공연장 등에 들어가려면 종이로 된 증명서나 접종 사실을 확인하는 뉴욕주 앱, 엑셀시어 패스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드블라조 시장은 회견에서 이번 조치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행동이고 사람들을 보호하고 우리의 회복에서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실내시설 이용자들에게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것은 뉴욕시가 처음입니다.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3차 대유행의 고비에 놓여 있는 뉴욕시는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최근 1인당 $100의 상금까지 내걸고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미 전역 주요 도시 곳곳에서도 방역 지침을 강화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타겟과 맥도날드 등 주요 기업들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제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한 베이 에어리어 지역의 7개 카운티는 3일 오전 0시 1분부터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에는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산타클레라와 샌마테오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런 조치는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최근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마스크 지침을 강화하고 백신 접종자도 위험 지역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 데 따른 겁니다. 샌프란시스코 등 7개 카운티에 앞서 로스앤젤레스와 율로, 세크라멘토 카운티도 이미 마스크 의무화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외에도 애틀랜타와 캔자스시티, 워싱턴 DC 등이 비슷한 조치를 단행했고 루이지애나주도 5세 이상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재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어제 페이스북은 미국 내 전 직원에게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오늘부터 마스크를 쓰라고 지시했습니다. 애플도 이미 미국 내 대부분의 매장에서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했습니다. 직원들이 다수의 고객과 대면해야 하는 대형 유통업체, 탈깃과 홈디포, 월마트, 맥도날드 등 기업들도 속속 마스크 규정을 강화하고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렇게 델타 변이의 확산에도 휴가철을 맞아 항공 이용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코로나 직격탄으로 인력을 감축한 항공사들은 수요 증가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청에 따르면 1일 일요일 기준 공항 보안 검색대를 거친 여행객은 모두 220만여 명으로 지난 2020년 2월 말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다만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같은 시점보다는 17%가량 낮은 수준입니다. AP통신은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아 인력을 감축한 항공사들이 이런 수요 증가를 감당하지 못해 항공 대란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폭우 등 기상 악화까지 겹치면서 무더기 비행 취소 사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 플로리다가 본사인 저가항공사 스피릿 에어라인은 이날 예정된 비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90편의 항공을 날씨와 운영상의 문제로 무더기 취소했습니다. 이 항공사는 전날에도 전체 비행의 5분의 1을 이미 취소한 상태입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이날 비행의 16%에 해당하는 500편이 결항됐습니다. 앞서 전날에도 7,400편에 달하는 비행기가 15분 이상 연착했고 900편 이상은 취소됐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들어선 7월 초부터 따지면 대부분 하루 평균 5천여 편 이상의 비행기가 연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팬데믹이 끝날 거란 낙관론이 대다수였죠. 그런데 한 달 사이 이런 낙관론은 급락하고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절반 가까이가 상황이 점점 악화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 지난달 19일부터 26일 미국 내 성인 3,475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5%는 미국에서 대유행 상황이 점점 더 악화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상황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응답자는 40%였습니다. 한 달 전인 6월 조사와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6월 조사에서는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응답자가 절대 다수인 89%였고 나빠지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3%에 불과했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대유행 공포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셈입니다. 응답자의 41%는 대유행 혼란 상황이 올 연말까지는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고 그보다 더 오래 갈 것으로 예측한 응답자는 42%였습니다. 올 연말보다 오래 지속할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6월 조사보다 2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미국인의 29%는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대답했는데 이는 6월의 17%보다 12%포인트 늘어난 수치입니다. 감염에 대한 미국인의 우려 수준이 지난 4월 30% 수준으로 회귀한 겁니다.
응답자의 41%는 건강한 사람들이 바이러스 확산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집에 머물도록 하는 게 더 나은 권고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워싱턴 대학은 확진자 수가 다음 달 중순까지 계속 늘면서 하루 최대 30만 명이 감염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국무부가 한국의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반영해 여행 경보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가장 낮은 수준인 1단계 일반적 주의에서 2단계 강화된 주의로 한 단계 올렸습니다. 국무부는 어제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1단계 일반적 주의에서 2단계 강화된 주의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여행 경보는 1단계 일반적 주의, 2단계 강화된 주의, 3단계 여행 재고, 4단계 여행 금지 등 4단계로 나뉩니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24일에도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2단계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196일 만인 지난 6월 8일 가장 낮은 1단계로 완화했다가 약 2달 만에 다시 2단계로 올렸습니다. 최근 한국의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이런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7일 1212명을 기록한 후 28일째 4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도 120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국무부는 한국 여행 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감염이나 중증화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이날 그리스와 아일랜드, 카자흐스탄, 마셜 군도 등에 대한 여행 경보를 4단계 여행 금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여행 금지 국가는 90여 곳으로 늘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성추행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일부 피해자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했고 어떤 피해자들은 반복해서 성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오늘 쿠오모 주지사가 전 현직 보좌관을 성추행하고 추행 사실을 공개한 직원에 대해 보복 조처를 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3월 특검을 임명해 4개월에 걸쳐 쿠오모 주지사의 성추행 의혹을 조사한 제임스 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전 현직 보좌관에 대한 쿠오모 주지사의 성추행은 연방법과 뉴욕주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쿠오모 주지사는 최소 7명에 달하는 전 현직 여성 보좌관들로부터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됐습니다. 검찰은 피해 여성들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179명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조사한 뒤 165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수사를 이끈 준김 전 뉴욕 남부지검장 대행은 일부 피해자는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당했고 어떤 피해자들은 반복해서 성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들어야 했다며 피해자 모두 굴욕감과 불편함을 느꼈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오늘 검찰의 발표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앞서 쿠오모 주지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미용용품점을 운영하는 한인 노부부가 20대 흑인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는데요. 경찰에 체포된 이 여성의 머그샷이 화제입니다. 이 여성은 상황을 즐기는 것처럼 활짝 웃으면서 머그샷을 찍었습니다. ABC5 뉴스 등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60대 한인 조모 씨 부부가 운영하는 한 미용용품점에 25살 흑인 여성 에보니 아프잘이 물건을 구매하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잠시 기기상의 오류로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업주 부부의 안내를 듣자 다짜고짜 물건을 가져가겠다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급기야 개선도 되지 않은 물건을 막무가내로 가져가려 했고 이를 막아서는 업주 부부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경찰은 수배 끝에 여성을 체포하고 중범죄 기물 파손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30일 재판에 넘겨진 이 여성의 머그샷이 공개됐는데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한인 60대 부부를 잔인하게 폭행해놓고도 마치 현재 상황을 즐기듯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부의 아들인 데이빗 조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해자의 공격을 받은 뒤 아버지는 입가가 피투성이었고 어머니는 머리카락이 마구 뽑힌 채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다고 증언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2019년 오하이오주 데이튼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유족들이 사건 당시 범인이 사용했던 백발 연사 가능한 탄창 제조사인 한국경창산업의 자회사 개념 미국 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 측은 소장에서 당시 불과 32초 만에 9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한 사건을 가능하게 한 대용량 탄창을 경창산업이 계속 제조하고 있는 것은 방만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100발짜리 탄창은 군대나 총기 난사 사건에나 쓰이는 것이지 민간인에겐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 의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의회 의료진으로부터 확진이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지난해 12월 백신을 맞았습니다. 상원 의원 중 백신을 맞고 감염이 된 사례는 그레이엄 의원이 처음입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지난 토요일 밤부터 독감 같은 증상이 나타났고 오늘 오전 의사의 진료를 받았다며 경미한 축농증 같은 증상이 있고 열흘간 격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노동관계위원회는 아마존의 엘라베마주 뱃서머 창고 직원들이 산별 노조인 소매, 도매, 백화점 노동자 조합에 가입하기 위해 진행한 투표에 아마존에 방해가 있었다고 판단해 투표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조 측은 성명에서 노동관계위의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아마존이 노조 설립 반대를 위해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를 접하게 됐다며 새로운 투표를 진행하라는 노동관계위원회의 권고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의회 난동 사건을 진압한 경찰관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워싱턴 DC 경찰청 대변인은 어제 건서 하시다 경관이 지난달 29일 극단적 선택으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시다 경관은 2003년 경찰청에 들어와 특수작전본의 비상대응팀에 배정됐고 지난 1월 6일 발생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를 진압했습니다. 의회 폭동 사태를 진압한 경찰관이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은 사례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구름이 많겠고 늦은 밤에는 30% 정도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6도, 섭씨 24도, 밤 최저 기온은 65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지만 때때로 30% 정도로 역시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